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가상통화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13개 거래소로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새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 신라가 선정됐습니다. 민간 심사위원들이 처음 선정한 이번 입찰에서 호텔 신라는 1000점 만점에 901.41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의무를 위반한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사전 통지 대상은 현재까지 직접 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으로 파리바게뜨는 합작사 소속 전환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 UBS 자산운용 인수 관련한 대조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회장 셀프 연임 논란 등으로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16포인트 하락한 2472.37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91포인트 1.42% 하락한 755.27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바깥에 눈이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정말 연말다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우리 시장은 조금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인데요.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각 지수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시장 속에서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또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요.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저녁 하면 또 대표님을 뵙는 시간이다라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코스닥이 좀 1% 넘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수 조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은 나빴나요?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밀리잖아요. 어쨌든 저는 예측을 해드렸고 그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12월에는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는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 일요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없이 갑자기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요일 밤 무료 방송도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화 연결을 하든 화상 연결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단 1분이 되든 3분이 되든 연결할 테니까 이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도 12월 한 달간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고공행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지수 안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시황 안에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오늘 인사를 나눠봤고요. 양시장 모두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오늘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고장난 시한폭탄, 떠나는 연인, 그리고 불안한 장남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단어가 3가지나 나왔어요. 시한폭탄과 연인, 그리고 불안한 장남. 이렇게 3가지 단어, 명사가 나열이 됐는데,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전직 국어교사 출신답게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똑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장난 시한폭탄, 떠나는 연인, 불안한 장남.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황 분석의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그 등락 요소 10가지나 혹은 15가지 중에서 항상 현재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압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일단 그 등락 요소를 세팅을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할 때는 최고점, 최저점, 그러니까 대세를 결정하는 이럴 때 한 15개 정도까지 일단 정합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노하우예요. 그게 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한 10가지 정도 중에서 보면 이제 3가지가 포인트인데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외국인, 세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미국은 현재 기술적 흐름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의 상승 추세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장이 강해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마치 그 무슨 고장난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조정이라든가 대세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대세 하락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조정도 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좀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떠나는 연인은 무슨 얘기냐? 일시적인 매수와 추세적인 매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최근에 1개월 동안 여러분 흐름을 보세요. 매매대 경우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매수하고 또 역시 매도하다가 어쩌다 한번 매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인 사이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순간보다는 좋은 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서서히 멀어져가는, 떠나가는 연인은 어때요? 점점점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전조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또 한번 이렇게 회복했다가 그러다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외국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을 서서히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안한 장면이 뭐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를 역할하는 아주 특별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기대할 만하면 하락하고 다시 또 실망하면 또 한번 살짝 반등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말씀드린 건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미국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게 미국이에요. 현재가 그 다우존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입니다. 둘 다 어제였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장중하고 종가. 근데 나스닥은 그래도 21선 조정을 좀 받고 움직이죠.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장이 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21선 조정이 계속 나옵니다. 자, 보세요. 검은색이 21선인데 계속 어때요? 이탈했다가 회복했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9월 초에 한번 밀렸다가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에 한번 밀렸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강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장난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은 제가 뭐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2조 5천억 순매도했어요. 코스피에 대해서. 근데 동기간에 기간은 4조 3천억 순매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간이 억지로 받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차트를 보세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받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그렇게 억지로 받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죠? 흘러내리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 5일 동안 연속 음봉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루만 상승하고 다 하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더 하락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힘없이 하락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락하면 어떤 업종이 하락하죠? 전기전자. 자, 전기전자가 2017년에 주도 업종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주도 업종이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어떤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대할 만하면 하락하고 실망하면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금 보세요. 120선 이탈했다가 그 다음날 회복했다. 다시 또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오늘 또 이탈했어요.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라고 보기엔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이죠. 그리고 코스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에 뭐라 그랬죠?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제 방송을 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좋을 땐 좋다고 얘기해요. 나쁠 땐 나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예측해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예측하는 전문가 거의 없어요. 예측을 해서 적중해야만 진정으로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힘들더라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줘야지 전문가잖아요. 그래야지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수 상태가 이렇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아직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얘기 있죠. 정상적인 지수 조정이냐 비정상적인 지수 조정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 정상적인 조정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연 비정상적인 조정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부제철입니다. 그냥 가볍게 개별 추천으로 오늘 10월 20일이었죠. 전업단기로 유일한 매수 종목이었고요. 7,300원 매수 후에 강홀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4일 전에 정확하게 7,300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말을 안 바꿨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부제철 여기 나와 있죠. 오늘 저가가 거짓말처럼 7,300원이었어요. 거짓말처럼. 4일 전부터 저는 기준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매수가 됐죠. 그래서 약간 평가액으로 끝났는데 자, 이건 왜 제가 말씀드리냐. 저는 일봉 매매든 분봉 매매든 최저점 매수하려고 안간힘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보수적으로 기준을 설정해놓고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역시 평택촌놈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중 방송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전달하는데요. 평택촌놈에게 주식 투자를 배우면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혼자서 5년, 10년 해도 실제로 개인 투자들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에게 6개월, 12개월 정도 교육훈련 받으시면 혼자서 5년, 10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현재 모든 시청자들이 증인입니다. 100% 동감하십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자생력을 길러드립니다. 제가 그런 약속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 바닥을 떠날 것이다. 왜? 저도 이제 다른 분야 진출하고 싶거든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활동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왜? 제가 올해 18년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젊어 보일지 몰라도 제가 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50대예요. 그리고 올해 주식투자 29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활동할 때 여러분들이 꼭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지금 오늘장 한마디가 상당히 은유적이었습니다. 일단 떠나는 연인은 외국인이었고요. 그리고 불안한 장남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실 때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도와주실 때 더욱더 이해가 좀 빠르게 되는 만큼 또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적인 측면 잘 좀 고려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매매 내역은 동부제철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항상 최저점 매수 하시는 대표님의 오늘의 매매 내역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투자자 여러분들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매매 교육 방법까지 이유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와 그리고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시황 분석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1% 넘게 강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지수도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마이너스죠. 근데 지수 조정은 진행 중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인데 이제 5일선에 21선 한번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박했죠. 21선, 61선 이탈이 임박했는데 이게 지난 여름에도 한번 있었죠. 자, 그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5일선, 21선 이탈하고 그 다음에 21선이 61선을 이탈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계속 흘러내려서 이게 대략 한 40포인트 정도 남았거든요. 그게 내려가면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수 조정은 진행 중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도 아닙니다. 진행형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 약세로 이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조만간 큰 하락이 예상된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랬죠. 자, 그 당시에 11월 하순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위험관리 하세요. 절대로 추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왔을 때 뭐라 그랬죠? 글쎄요. 계속 반등 나올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밀리잖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80%가 시황이에요. 시황만 잘 보면 80%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등락 비율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세요. 지수 따라서 연동해요. 지수가 올라가면 상승 종목이 늘어나고 지수가 내려가면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가 시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고요. 초보자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거든요. 이상한 그 전문가 만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하는 게 뭐냐면 초보자 때 차트 배우거든요. 제가 얘기합니다.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시황 먼저 보고 업종과 테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종목의 가치와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왜 보느냐? 한 푼이라도 싸게 매수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도하냐? 저는 어떻습니까? 차트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도 거의 최저점 매수 시키잖아요. 일봉이든 분봉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이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단순하게 매매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팁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분석하고 단순하게 매매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매매가 복잡하면 안 돼요. 근데 분석이 단순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초보자 때 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7, 8년 전이죠. 주식시장은 IQ 200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복잡해요. 진짜 정말로 이걸 평생 동안 해도 시장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곡이나 변수만 없다면 저는 항상 적중할 자신이 있어요. 다만 왜곡이나 변수가 안 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조작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예측합니까? 또 갑자기 호지악대 터져요. 그럼 몰라요. 전 점쟁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저는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요. 왜곡이라는 변수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인 대응을 시켜드리니까 이 방송 12월 내에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1월 밤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강조를 다시 한다 그러면 어쨌든 12월은 우리가 위험 관리에 주력하면서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2월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은 뭐 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험 관리에 신경을 끝까지 염두를 하시고 관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코롱 생명과학이 올라왔습니다. 인보사 일본 제약사의 계약 파기 이슈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또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코롱 생명과학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일본 제약사의 계약 파기 이슈가 들려오면서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요. 오늘 15%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런 이슈에 맞물려서 더욱더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종의 설상가상이라고 봐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데 악재까지 터진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악재가 뭐죠? 바로 변수예요. 네, 변수는 이제 호재는 악재가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나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자유반등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하고요. 미보유자는 단타만 접근하자 설명드렸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갭 하락해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타격이 크겠죠. 이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가 나오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저점 라인을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는 최대한 반등시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일봉 매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홀딩 전략 하지 마시고 장중에 단타로 접근하는 이게 필요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장중 단타만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 두 번째 이슈 알아보죠. 두 번째 이슈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들려왔는데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전일에도 음봉으로 좀 길게 좀 빠졌는데 4만 원대가 이탈되면서 38,3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대표님, 하나갤러리 타임월드는 48,000원, 5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던 12월 초의 주가였는데 이내 4만 원이 깨졌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안 그래도 수치가 안 좋은데 악재까지 터진 거죠. 이게 변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유자는 욕심내지 말고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매수하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악재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미 어제 이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하락도 하락이지만 음봉 길이가 너무 길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좀 의구심이 갔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노출 소식도 좀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고 보유자는 현재 구간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가격 조정 시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음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하나투어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산이 올라왔습니다. 네, 양 지수에 대해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10만 2,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 최근에 11월 말까지 11만 원을 돌파한 시점인데요. 자, 대표님,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에 대해서는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 좀 묶음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투어 지금 관점 어떠시나요? 네, 보유자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여행주 측면을 떠나서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현재도 적정주가 32,000원대인데 지금 과하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얼마예요? 3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상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현재 반등 나오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반등 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다 설명드렸고 현재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어떻습니까? 3배가 넘는데 문제가 뭐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2015년이었죠. 그때는 20만 원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 지금도 32,800원입니다. 적정주가가. 그럼 그때는 어땠을까요? 3만 원이 절대 안 넘었을 겁니다. 근데 20만 원이 넘었다. 몇 배입니까 도대체? 6, 7배 고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고평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는 간단해요. 이건 우량주인 건 맞지만 항상 고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저 무지막지한 상승이 다시 나오기에는
제가 볼 땐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사드 보복이 완화된다 하는 이런 소식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쯤에서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악재였던 사드에 대해서 완화가 되면서 여행주에 대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쯤에서는 이제 보유자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 향방이라는 점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음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저희 시간에 좀 다뤘던 종목인데 자, 오늘 두산도 올라가고 있네요. 5% 넘게 탄력 받아가면서 12만 3,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고점에서 좀 같은 매물대가 좀 겹친 가격대인 것도 같은데요. 자, 두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하죠. 적정 주가가 68만 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9만 원이죠.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죠? 네, 12만 원대예요.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시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왜? 지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산 같은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1년에 몇 번 할 종목도 아니고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와, 이거 너무 과도하게 밀린 거 아니야? 좀 심하다 싶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걸 반복하시면은 될 것 같다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2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많이 올라왔다 밀린 건데 한번 차트 보세요. 이게 적정주가 얼마나 그랬죠? 68만 원대. 근데 한때 7만 원 깨지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은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고요. 단기 매매는 좋은데 이건 단기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용이니까 지금은 이제 적당히 정리하시고 과도하게 하락했다 싶을 때 관심 갖고 다시 한번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그리고 이 현재 가격대에서 많이 좀 조정이 받았을 시 또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대표님에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접수 받아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252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우건설을 매수가 5,94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대우건설 오늘장의 흐름 확인하죠. 오늘은 5,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진단을 도와드렸고 최근 흐름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 약간 좀 늦게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왜 그러냐? 건설주는 사실 모멘텀이 부재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특정한 종목이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했다. 그럼 살짝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단기 매매하는 거죠. 그게 맞고요. 중기 정보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기 매매는 1년에 1번에서 4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이거나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단기 매매는 최소한 횡보 내지는 지수가 올라갈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큰 조정 오거나 대사락에서 단기 매매해봐야 실패합니다. 단타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타 잘하는 게 진짜 실력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 2달 동안 홀딩하는 거하고 오늘 장중에 승부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단타가 더 어렵죠. 자, 근데 대우건설 같은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 중기가 아니에요. 중기할 이유가 없어요. 모멘텀이 없으니까. 단기, 이거는 급락 있을 때만. 이거는 사실은 단타하기도 별로 적합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래에 대한 거래세금 별로 없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여기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냐? 모멘텀이 없는 건설주를 여기서 중기로 매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단기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단기는 최소한 최저점을 아니래도 한 이쯤에서는 해야죠. 너무 늦었죠. 자, 그렇다고 이게 단타가 맞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종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건설주는 제가 지난 여름부터 얘기했었죠. 끝났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많은 시청자한테 그랬잖아요. 건설주 매수하신 분들은 빨리 정리해라. 뭐 어떤 분들은 뭐 연말까지 뭐 어디서 홀딩하라 그랬다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무슨 얘기냐? 그거는 추천해준 전문가가 일종의 자기 핑계 달라고 그냥 시간 버는 거였어요.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손절하라고 할 때 해야 되고, 마이너스 10% 손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추천했다가 올라가면 적중하고, 떨어지면 연말까지, 그것도 안 되면 3년 이내에 본전온다. 그게 무슨 조언이에요. 그렇게 주식 잘못 배우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 최대한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요, 현재 구간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건설주와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해주시는데, 건설주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종목 잘 꾸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7112님 보내주신 문자네요. 코나이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9,600원에 비중 5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4%가 빠졌습니다. 12,750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수익권에 계신 분이십니다. 역시 목표가 여쭤보면은 수익권의 시청자분이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즉시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자. 조정을 좀 확실히 받으면 그렇게 하자 설명드렸고, 미보자는 관망입니다. 그래서 약 30% 이상 수익이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달라 설명드렸고,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5년, 10년 되신 분들도 개념이 없더라고요. 제가 간단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보면 중기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어떤 건 30%, 어떤 건 50%, 어떤 건 70%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종목의 목표가를 50%를 정해놨어요. 근데 플러스 35%가 됐는데 지수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 그럼 그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나는 목표가 50% 정해놨으니까 그때까지 홀딩할 거야. 그러다가 본전까지 다시 내려오면 사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선정하는 거는 제가 반대를 안 합니다. 충분히 찬성을 해요. 그런데 상황에 맞게 하자는 거죠. 상황에.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상황에 맞게 약간의 어떤 조정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뭐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1년 홀딩하면 오지 않을까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단기적인 고점에서 던졌다 재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랬다 본전까지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사람 허망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조급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수익 청산을 어느 자리에서 해야 하는지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코나이는 즉시 매도 후 재매수를 좀 시도해 보시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05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강원랜드를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는 37,500원에 비중 30% 실으셨네요.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원랜드 흐름은요, 35,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최근에 변동성이 꽤 나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2월 14일에 최고가가 거의 4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35,000원대까지 늘렸는데, 지금 37,000원대다 보니까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대표님. 네, 이분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하자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정석이 아니죠. 21선도 안 깨졌는데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왔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빠지면 조만간 단기 매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이때는 뭐
뭐 최저점 매수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초동기 때 이때 매수는 안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탄력 있어 보이는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름대로 야 이때 들어가면 상당히 확률이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확인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오히려 아래쪽이 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현물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항상 매수가에 대해서는 뭐 대표님은 저점 매수하시고 또 매수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만큼 그 부분 다시 또 분석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971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FST를 매수가 6,800원에 비중 20%, 2년 동안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FST는 5,680원이 마감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최고가가 7,180원이 최근에 기록한 고가인데, 그렇다면 2년 동안 지금 고가에서도 청산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앞으로도 또 2년을 또 홀딩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 기초교육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결국은 자산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일단 뭐가 문제냐? 매수 자체가 잘못됐어요.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로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원에서 거의 8,000원 이상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45% 라인까지 평가손이었어요. 근데 응급가 끈기로 버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해 얼마 전에 또 본전이 왔어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고생했으면 차라리 본전 매도라도 하던가. 그럼 또 내려왔어요, 지금. 저는 이걸 왜 갖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배당 투자에 유리한 종목도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개인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바로 집착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나는 절대 손절 못할 거야. 그거거든요.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항상 욕심과 조급증이 발동하기 때문에 항상 100%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특정 종목 집착. 특정 종목 집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분은 좀 기초부터 다시 좀 해야겠다 설명드렸고, 제 판단은 솔직히 이분한테는 조언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홀딩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권에서 청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친 부분인데요.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교육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영 대표님 장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방송 최장기 진행자시죠. 대표님의 장중 방송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장중 방송은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 기능도 추가가 됐다는 점, 이 기능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288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뉴프라이드를 매수가 4,260원에 비중 3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의 흐름 확인하면요, 15%가 넘게 빠지면서 4,9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4,260원을 어느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분도 일단 최고가가 7,47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자체는 크게 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약간 위험하게 하긴 했지만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근데 욕심을 너무 냈죠. 그리고 차트 보는 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 500원이 낮거나 1,000원이 높으면 매도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분은 조정받을 때 들어간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이제 상당히 높은 가격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잘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무려 75% 평가액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불과 한 10% 좀 넘는 평가액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안타깝죠. 근데 이 고점 라인에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윗꼬리가 긴 음봉. 그러면 최소한 이틀 뒤에 거래 재개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절반은 매도해줘야 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좀 억울하죠. 마치 꼭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수익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앞으로는 최소한 저렇게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 재개됐을 때 절반 정도는 반등 시에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 종가보다 500원 낮게 또는 1,000원 높게 좀 매도하신 흐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목표가라든지 대응 방법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 끝자리 596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을 매수가 35만 7천 원의 비중 20%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롯데케미칼은 36만 5,5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기도 합니다. 대표님, 롯데케미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잘 들어가셨어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너무 무거운 주식이고 또 현재 지수가 불안하니까 밀리면 본전 또는 좀 더 반등 났을 때 플러스 5% 매도로 단기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데 일단 무거운 종목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대응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5% 목표가 매도로 단기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27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넵튠 매수가 17,500원 비중 15%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넵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8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넵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18,000원대이네요, 거의.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달라.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시는 라인이 여기 같아요. 좀 추격을 하셨죠. 근데 저 가격에서 매수할 수는 있어요.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홀딩하는 게 맞는데 안 나왔을 때는 짧게 손절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점점 누적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홀딩했고요. 또 현재 여기서도 홀딩해요. 근데 제가 보길 땐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넵튠 같은 경우엔 특별한 모멘텀이 좀 부재합니다. 있어야만 좀 다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시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끝자리가 134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YJM 게임즈를 매수가 4,450원의 비중 70% 꽤 실으셨죠.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게임주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오늘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3,05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4,000원대 중반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팽이 같은 종목이에요. 계속 팽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질문하신 분의 그 답변에 부응을 하자면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 교육 훈련을 준비한 다음에 본격적인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70%를 베팅한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저점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분 질문이 뭐냐?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의역을 하자면 저는 더 기다릴 건데 대표님 좀 기다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요. 얘기해 주잖아요. 더 기다리세요. 어차피 매달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차피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인들이 왜 실패하냐? 간단해요. 아무 때나 매수하고 손절 안 하고 항상 비중 100%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고 손절하고 비중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지금은 돈을 빼자. 투자를 안 할 때와 할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1년 내내 베팅을 해요. 12개월 내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요. 이게 설령 본전이 나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송세화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되는 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한 번 할게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왜 합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살라고. 근데 스스로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투자하시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YJM 게임즈 기다리시는 중이십니다.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간 이런 기회비용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하고 그리고 좋은 매매로 나아가시고자 또 대표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20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채님 안녕하세요. 카카오를 매수가 15만 4,500원의 비중 4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카카오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의 13만 3,500원 마감이 된 상황이죠. 자, 카카오는 일단 15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고점일까요? 일단 이전의 고점은 16만 원대 후반인데 대표님 카카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뭐 길게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매수하신 그 가격대 전후에서 저는 1개월 전, 2개월 전에 계속 경고 사인 냈어요. 있는 사람 던지고 없는 사람 사지 말라고.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는요, 이미 고점에서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 경고 사인이 나갔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만큼 그 하락분에 대해서 잘 좀 적용하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4062님 보내신 문자고요. HLB를 매수가 37,000원의 비중 10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오셨는데 100%나 실으셨습니다. 오늘 HLB에 대한 흐름은요. 32,4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37,000원대라면 다중 매물대인 것 같고 H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님 오늘도 7%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고요. 미보자는 절대 감망이다 설명드리겠고 100% 베팅할 수는 있어요. 근데 100% 베팅하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주식 비중 100%인 사람, 그게 종목이 하나든 10개든 이런 사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다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많이 좀 비중도 많으시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절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다음 문자는 4477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신성 델타 테크를 매수가 3,5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 5,350원 마감이 된 상황이죠. 일단 고점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고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50% 이상 평가액이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결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꽤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시고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마지막 문자는요. 8822님 보내신 문자고요. 지니뮤직을 매수가 4,545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짝은요. 4,455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거의 매수가 근처시네요, 대표님. 추격 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아쉽죠.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대충 4,545원 이 정도인데 그러면 단기 고점에 비해서는 이 정도 매수는 잘한 거예요.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쉽죠. 왜? 제가 한 20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종목이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예요. 파란색 67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5일선이 21선 탈 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그럼 훨씬 더 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공개하는 각종 평택촌놈의 차트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20%라고 보시면 돼요. 20%. 저는 100% 중에서 여기서 공개하는 게 20%고요. 1월 밤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는 게 30%. 장중 방송에서 공개하는 게 보통 50에서 7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방송에서 공개하는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잘 참고하셨다가 꼭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입뮤직 현재 구간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알찬 내용 꾸며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촌음의 정석투자 오늘도 다양한 시황 내용과 시장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최장기 인터넷 진행자 장중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 다시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목요일이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유영 연구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